재벌의 아들은 매일 아침 7시에 한 거지 소년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다 마침내 이유를 묻기로 결심했고 소년이 밝힌 이야기는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기도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건강, 축복된 길로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함께 모으게 됩니다. 새벽빛이 회색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며 도시의 바쁜 발걸음에 잊혀진 작은 공원을 비추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 한가운데 자리한 이 공원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곳 낡은 나무 벤치에는 매일 아침 맨발에 해진 옷을 입은 소년이 앉아 있었다. 발바닥은 거칠었고 옷은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역력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낡은 성경책을 펼치면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마치 온 우주를 품고 있는 듯 보였다. 정확히 7시가 되면 그 소년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 아침이든 무더운 여름 새벽이든 상관없었다. 그의 입술은 천천히 움직였고 눈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갔다. 집중하는 모습이 마치 그 조용한 행동에 세상이 모르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소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길 건너편에서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자주 지나갔다. 차 안에는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년이 앉아 그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강남에 있는 대저택에 사는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의 아들이었다. 명품 옷을 입고 최고급 학원을 다녔다. 화려한 생일 파티와 해외여행에 익숙한 그였지만 가난한 소년의 일상적인 작은 행동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왜 저 아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저기 앉아 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걸까?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 맨발의 소년이 떠올랐다. 궁금증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부유한 소년은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다. 기사는 이곳에 차를 세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따랐다. 부유한 소년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벤치로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이미 결심했다. 너는 왜 매일 여기서 그 책을 읽니? 단순해 보이지만 무게감 있는 질문이었다. 가난한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놀라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는 누군가 물어볼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유한 소년은 대답을 기다렸다. 대답은 조용한 충격처럼 다가왔다. 이 성경은 엄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분명했다. 어머니는 이와 비슷한 어느 이른 아침 이 성경을 건네고는 사라졌다고 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매일 7시에 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소년은 그 말을 믿었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성경을 읽었다. 마치 매번 읽을 때마다 어머니를 다시 불러올 수 있을 것처럼 각 문장마다 엄마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매 구절이 그녀를 기억하는 방법이었다. 엄마가 좋아하던 구절은 더 천천히 읽었고 엄마가 자주 인용하던 문장은 소리내어 읽었다. 그 고백은 부유한 소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단순한 습관 뒤에 이렇게 깊은 슬픔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천천히 그 아이 옆에 앉았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풍족한 삶을 살아온 그에게 처음으로 돈으로는 덜어낼 수 없는 상실의 무게가 느껴졌다. 침묵이 흘렀다. 두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기도하듯 성경을 움켜쥐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세상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 조용한 공원에서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만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부유한 소년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침을 맞이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다. 집안의 따뜻한 이불도 풍성한 아침 식사도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다.
자신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겐 꿈에도 그리지 못할 사치였다. 그 가난한 소년의 눈빛 속에 담긴 고통과 희망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 모습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고 끝나지 않은 희망이었다. 부유한 소년은 처음으로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화려한 옷이나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사라진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었다. 그날 밤 부유한 소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낡은 성경책과 맨발의 소년이 떠올랐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진심 어린 연결이었고 이해하려는 갈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비록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야기를 들은 후 부유한 소년은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가난한 소년의 조용한 고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그 모습이 떠올랐다.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언제나 곁에 계셨고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학교 갈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 아플 때 손을 잡아주시던 그 온기, 그녀의 부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부유한 소년은 공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차 안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았다. 가난한 소년은 여전히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용기를 내어 채에서 내렸다. 기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유한 소년은 집에서 몰래 챙긴 빵 한 봉지를 들고 다가갔다. 가난한 소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이거 먹어. 아침 안 먹었지? 부유한 소년이 빵을 내밀었다. 가난한 소년은 잠시 망설였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감사의 말도 거절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살짝 숙였다.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이 있었다. 구걸하지 않는 존엄이었다. 그날 이후 부유한 소년은 매일 아침 공원에 왔다. 빵과 과일을 가져왔고 추운 날에는 담요도 가져왔다. 가끔은 따뜻한 국밥을 싸서 오기도 했다. 가난한 소년은 점점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부유한 소년이 옆에 앉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작은 미소였지만 의미가 컸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소년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부유한 소년은 이제 옆에 앉아 조용한 성경 읽기에 동참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난한 소년의 목소리를 들으며 점차 구절들을 듣기 시작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위로를 느끼게 되었다.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불을 발견했다. 그것은 인내와 희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사라진 어머니와 그 실종을 둘러싼 이상한 정황들이 더 어두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부유한 소년은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길모퉁이 채소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공원 근처 문방구 할아버지에게도 물었다. 상인들과 공원의 오래된 단골들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대답은 모호했고 불편한 침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목소리를 낮췄다. 주위를 살폈다. 마치 큰 비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몇몇은 이 지역의 가난한 여성들이 설명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한 상인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 뒤에 있다고. 경찰도 입을 다물고 있다고. 부유한 소년은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친구의 어머니는 아마도 더 큰 무언가의 희생자였을지도 몰랐다.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된 일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난한 여성들을 노리고 있었다. 가난한 소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제 자신의 동기가 되기도 했다. 더 이상 동정심만으로 공원에 오지 않았다. 점점 커지는 정의감 때문이었다. 위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해해야 했고 진실을 찾아야 했다. 어머니를 찾아줘야 했다. 어느 날 아침 부유한 소녀는 용기를 내어 더 대담한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성경을 읽고 난 후였다. 바람이 잔잔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내 엄마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 나도 같이 찾고 싶어. 가난한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글썽였다. 그동안 혼자였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 함께 해주겠다고 했다. 부잣집 아들이 자신을 위해 움직여주겠다고 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말없는 동맹이 탄생했다. 고통과 희망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미스터리로 연결된 이제 그들은 단순히 친구가 아니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였다. 형제였다. 밤마다 부유한 소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조사를 시작할지, 누구에게 물어볼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생각했다. 수첩에 메모를 했다.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다. 이 모든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권력 있는 사람들과 맞서는 일이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가난한 소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매일 아침 7시에 벤치에 앉아 기도하듯 성경을 읽는 모습이,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은 이제 그에게도 의미가 있었다. 두 소녀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이제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한 명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처음으로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운명이었고 변화의 시작이었다. 날들은 부유한 소년에게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항상 아침 7시에 부모가 알아채기 전에 저택을 나섰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기사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계속 따랐다. 질문하지 않았다. 벤치에 친구 옆에 앉아 조용한 제자처럼 성경 읽기에 동참했다. 성경의 말씀은 매일 아침마다 다르게 울렸다. 같은 구절이어도 어제와 오늘이 달랐다. 어느 날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관한 구절을 들으며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신성한 글이 아니었다. 억눌린 외침이었고 두려움 앞에서의 용기 선언이었다. 그래서 가난한 소년에게 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물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했다. 대답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 뒤편의 위험한 골목으로 들어갔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갔다고 했다. 아무도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모두가 그 주제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 잊혀진 동네에 묻힌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 순간부터 부유한 소녀는 수색을 강화했다.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했다. 모든 사람과 이야기하고 얼굴과 대화를 외우고 이름을 몰래 적었다. 수첩이 메모로 가득 찼다. 친구 어머니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다른 가난한 여성들도 사라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최소 5명 이상이. 어떤 조사도 없었고 어떤 소동도 없었다. 도시는 침묵을 선호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실종 사건들 뒤에는 조직이 있었다. 두려움과 권력의 층으로 보호받는. 부유한 소녀는 자신이 위험한 땅을 밟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다. 너무 멀리 왔다. 어느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후 우연히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다. 서재 문이 열려 있었다. 책상 위에 열려있던 파일에는 이름 목록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중 하나가 친구 어머니의 이름과 비슷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진실은 더욱 불편해졌다. 사라진 여성들은 모두 같은 지역 출신이었다. 모두 가난했고 모두 목소리가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강력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이름들 중 일부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다. 아버지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부유한 소녀는 충격에 빠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떠올랐다. 아니면 최소한 알면서도 침묵했을 수도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이 이런 끔찍한 일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부유한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의심과 실망이 섞인 시선이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공원에서 부유한 소녀는 친구에게 발견한 것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부는 아니었다. 아버지에 관한 부분은 빼고. 하지만 충분했다. 가난한 소녀는 침묵했다.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은 결연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 보였다. 우리가 진실을 찾아낼 거야. 어떻게든. 부유한 소년이 말했다. 주먹을 쥐었다. 반드시 엄마를 꼭 찾을 거야. 가난한 소년이 대답했다. 성경을 가슴에 안았다. 그 순간 두 소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세상의 어둠과 맞서기로 결심한 전사였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도시의 침묵을 깨뜨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줄 것이었다. 부유한 소녀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지 친구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편안했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다. 아무도 감히 드러내지 못한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가족과 맞서야 한다 해도. 저택에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부유한 소년이 공원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그는 거리의 친구와 사라진 어머니에 대해 언급했다.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엄격하고 통제적인 성격의 남자였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엮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 목소리에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어머니는 좀 더 부드럽게 중재하려 했지만 남편의 의견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소녀는 가슴속에서 새로운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감정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친구의 고통을 알지 못했다. 낡은 성경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버려진 희망이었고 잃어버린 사랑이었다. 그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 친구예요. 소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서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불쾌함이 역력했다. 세상은 권력과 돈으로 움직인다. 믿음이나 좋은 의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걸 빨리 배워야 한다.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명령했다. 더 이상 공원에 가지 말라고. 그 아이를 다시 만나지 말라고.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 돌아갈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소녀는 이미 선택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몰래 집을 나섰다. 공원에서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함께 벤치에 앉았다. 성경을 소리내어 함께 읽었다. 그날의 구절이 마음에 새겨졌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순간 깨달았다. 진실을 찾는 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이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었다. 부와 특권이 정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하지만 집에서 긴장은 계속 커졌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고용해 아들을 미행하게 했다. 사진이 몰래 찍혔다. 며칠 후 밤 대결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증거 사진들을 책상 위에 던졌다. 설명을 요구했다. 소녀는 침묵을 지켰다. 사진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두 소년이 벤치에 앉아있고 성경이 펼쳐져 있고 부정할 수 없는 우정이 담겨 있었다. 이게 뭐냐? 아버지가 소리쳤다. 화가 났다.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소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눈을 마주 보았다. 물러서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결의였다. 용기였다. 대답해라.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소년이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그 애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찾고 있을 뿐이에요. 전 그냥 도와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다.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뭔가 아들의 눈빛에서 그를 멈추게 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 확신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흔들렸다. 방으로 가라. 당분간 외출 금지다.
소녀는 일어섰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방문을 닫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공원이 보였다. 친구가 거기 있을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혼자서. 하지만 오래 혼자이지 않을 것이다. 소녀는 약속했다.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그날 밤 소녀는 일기를 썼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했다. 알게 된 모든 이름과 장소를,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언젠가 이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했다. 펜을 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모든 단어가 중요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의미가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저 멀리 공원이 있을 것이다. 친구가 내일 아침 거기 있을 것이다. 변함없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생각이 힘을 주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싸우는 사람이 있었다. 옳은 것과 기대되는 것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소녀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길은 분명했다. 아무리 어렵고 위험해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가족이 반대해도, 세상이 막아서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했다. 외출 금지 기간 동안 부유한 소년의 세계는 방 네 벽으로 좁아졌다. 창문이 유일한 자유였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창가에 앉았다. 멀리 공원이 보였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친구의 모습을 찾았다. 거기 있었다. 매일 변함없이. 혼자 벤치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함께 있어야 하는데, 도와주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방으로 향했다. 공부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조사를 계속했다. 인터넷으로 실종 사건을 검색했다. 놀랍게도 공식 기록이 거의 없었다. 신문 기사도 없었다. 방송 보도도 없었다. 마치 그 여성들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속삭임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시판이 있었다. 사라진 가족에 대한 호소문들이었다. 경찰의 무관심에 대한 불만이었다. 패턴이 점점 명확해졌다. 모든 실종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다. 모두 가난한 동네였다. 모두 밤에 발생했다. 그리고 모두 조용히 묻혔다. 소녀는 메모를 했다. 날짜를 표시했다. 연결고리를 찾으려 애썼다. 일주일이 지나고 외출 금지가 풀렸다. 아버지는 아들이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첫날 아침 소녀는 다시 공원으로 향했다. 친구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말없이 자리를 내주었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앉았다. 미안해, 오지 못해서. 부유한 소년이 말했다.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다. 괜찮아, 네가 돌아올 줄 알았어. 가난한 소년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 믿음이 부유한 소년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자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다. 그날부터 조사는 더 신중해졌다. 부유한 소년은 부모님 몰래 움직였다. 방과 후 학원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동네를 돌아다녔다. 가난한 소년과 함께 단서를 찾았다.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들을 걸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다. 두려움이 역력했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 작은 정보를 흘렸다. 한 노인이 밤에 이상한 차들을 봤다고 했다. 검은색 승합차였다.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고. 다른 여성은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다고. 경찰은 오지 않았다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모두가 무서워했다고. 두 소녀는 밤마다 만나 정보를 공유했다. 가난한 소년의 작은 집에서 만났다. 촛불 아래에서 지도를 펼쳤다. 실종 장소를 표시했다. 원을 그렸다. 중심점을 찾으려 했다.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여성들을 데려가는 곳이 바다 근처일지도 몰라. 가난한 소년이 말했다. 어머니가 사라진 날 누군가 바다 냄새를 맡았다고 했다. 도시에서 바다는 멀었다. 하지만 항구가 있었다. 오래된 부두들이 있었다. 버려진 창고들이 있었다. 거기 가봐야 해. 부유한 소년이 말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언제? 이번 주말 부모님이 출장 가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실수할 여유가 없었다. 한 번의 기회뿐이었다.
그날 밤 부유한 소녀는 창문 너머 별을 바라보았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처음으로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정의를 위해, 우정을 위해, 진실을 위해. 주말이 다가왔다. 두 소년의 심장은 빨리 뛰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어느 쪽이든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금요일 밤 부유한 소녀는 배낭을 챙겼다. 필요한 모든 것을 확인했다. 손전등, 배터리, 물, 간단한 음식, 만약을 위한 준비였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최악을 대비해야 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다. 드디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친구의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 이 도시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부모님이 떠난 지 1시간 후 부유한 소녀는 집을 나섰다. 가난한 소년과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다. 버스 정류장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되었다는 신호였다. 한국까지 가는 버스는 1시간 넘게 걸렸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점점 변했다. 화려한 건물들이 사라지고 낡은 공장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졌다. 공기도 달랐다. 바다 냄새가 섞인 공업지역의 냄새였다. 항구에 도착하자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다. 녹슨 크레인들이 하늘을 찔렀다. 부두 노동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갈매기들이 울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부유한 소년이 물었다. 막막했다. 항구는 너무 컸다.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대부분은 무시했다. 바쁘다고 했다.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한 늙은 어부가 멈춰 섰다. 담배를 피우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뭘 찾는 거냐? 사라진 사람들이요. 여기로 끌려왔을지도 몰라요. 가난한 소년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부는 오랫동안 그들을 쳐다보았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다.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다. 위험한 질문이다. 어부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가 용감하구나. 서쪽 끝으로 가라. 오래된 창고들이 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들 해. 하지만 조심해. 거기 가면 안 돼. 왜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 권력 있는 사람들이야. 경찰도 건드리지 못해. 어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걸어갔다.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눈빛이었다. 서쪽 끝으로 향했다. 걸으면서 주위를 살폈다.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다. 건물들은 더 낡았다. 어떤 것들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깨진 유리창들이 어두운 구멍처럼 보였다. 마침내 오래된 창고 지역에 도착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바람소리만 들렸다.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두 소녀는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를 죽였다. 한 창고 앞에서 멈췄다. 다른 것들보다 상태가 나아 보였다. 문에 새 자물쇠가 있었다. 창문은 안쪽에서 막혀 있었다. 하지만 뒤편에 작은 틈이 있었다. 부서진 나무판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부유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두웠다. 하지만 눈이 적응하자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의자 몇 개가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뭔가가 있었다. 옷 조각, 신발, 심장이 빨리 뛰었다. 여기였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느낌이 왔다. 이곳이 연결되어 있었다. 뭐 보여? 가난한 소년이 속삭였다.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있어. 갑자기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 소년은 얼어붙었다. 숨었어야 했다. 빨리. 창고 뒤편으로 뛰었다. 큰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겼다. 숨을 죽였다. 차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2명이었다. 남자들이었다. 오늘 밤 이동이야. 한 명이 말했다. 얼마나? 세. 준비해둬. 어디로? 남쪽. 늘 하던 곳. 대화는 짧았다. 남자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자물쇠의 소리가 들렸다. 두 소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온몸이 떨렸다. 방금 들은 것이 증거였다. 여기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오늘 밤 뭔가가 일어날 것이었다.
돌아가야 해, 계획을 세워야 해. 부유한 소년이 속삭였다. 엄마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가난한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물이 맺혔다. 알아.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항구를 떠났다. 버스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했다. 오늘 밤 돌아와야 한다고. 위험하더라도. 진실이 거기 있다고. 창밖을 바라보며 두 소녀는 각자의 두려움과 씨름했다. 부유한 소녀는 만약 아버지가 정말 관련되어 있다면 어쩌나 걱정했다. 가난한 소녀는 어머니가 정말 그 창고에 있을까 희망했다. 버스가 덜컹거렸다. 도시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밤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후 부유한 소녀는 방에 틀어박혔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계획을 세워야 했다. 오늘 밤 항구로 돌아가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남자들이 말했다. 오늘 밤 이동한다고. 이번이 기회였다.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몰랐다. 공책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필요한 것들의 목록이었다. 손전등, 휴대폰, 카메라, 증거를 남겨야 했다. 만약 뭔가 발견하면,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면. 저녁 식사 시간이 왔다. 혼자였다. 부모님은 출장 중이었다. 가정부가 차려준 밥을 먹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직 밤의 계획으로 가득했다. 8시가 되자 가난한 소년에게 문자를 보냈다. 간단했다. 오늘 밤 가자. 대답은 즉시 왔다. 준비됐어. 두 사람은 자정에 만나기로 했다. 항구 입구에서. 그때쯤이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둠이 그들을 숨겨줄 것이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부유한 소녀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두려웠다. 하지만 흥분도 되었다. 마침내 진짜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숨어서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는 것이었다. 11시가 되자 조용히 일어났다. 어두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검은 재킷과 청바지, 눈에 띄지 않아야 했다. 배낭에 준비한 물건들을 넣었다. 손전등을 확인했다. 배터리가 충분한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소리를 껐다. 가정부는 이미 잠들었다. 집은 조용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밖으로 나왔다. 문을 잠갔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다. 발걸음을 빨리 했다.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가난한 소녀는 이미 거기 있었다.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함께 걷기 시작했다. 밤버스 정류장으로. 버스는 거의 비어 있었다. 뒷좌석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사라졌다. 어둠이 깊어졌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사방이 조용했다. 바닷소리만 들렸다.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 밧줄이 흔들리는 소리, 배들이 삐걱거리는 소리. 두 소녀는 천천히 걸었다. 낮에 왔던 길을 따라갔다. 하지만 밤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림자가 더 깊었다.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두려움이 더 실제적이었다. 창고 지역에 가까워지자 불빛이 보였다. 희미한 빛이었다. 어느 창고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낮에 봤던 그 창고였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저기야. 가난한 소년이 속삭였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조심해서 가자. 두 사람은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다. 컨테이너와 상자들 사이로 벽을 따라 소리 없이 창고에 가까워졌다.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검은색 승합차였다. 어부가 말했던 그 차였다. 번호판이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다. 엔진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안에 있는 것 같았다. 두 소녀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다. 낮에 봤던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부유한 소년이 먼저 들여다보았다. 숨이 멎었다.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 남자 셋이 서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5명쯤 되어 보였다. 손이 묶여 있었다. 무서워 보였다. 보여? 가난한 소년이 속삭였다. 여자들이 있어. 묶여 있어. 엄마가 보여? 부유한 소년은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애썼다. 어두웠다.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가난한 소년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친구가 들여다보았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눈물이 흘렀다. 입술이 떨렸다. 엄마야. 엄마가 거기 있어. 드디어 찾았다. 몇 달 동안 찾던 그 사람을. 하지만 기쁨보다 공포가 컸다.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남자가 셋이나 있었다. 무기가 있을지도 몰랐다. 어떻게 하지? 가난한 소년이 물었다. 절박했다. 부유한 소년은 생각했다. 빨리 결정해야 했다. 경찰을 부를 시간이 없었다. 오기 전에 차가 떠날 것이다. 직접 해야 했다. 들어가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위험했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이다. 두 소년은 창고 주변을 돌며 입구를 찾았다. 정문은 잠겨 있었다. 뒷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옆면에 작은 창문이 있었다. 깨져 있었다. 안쪽에서 판자로 막혀 있었지만 느슨해 보였다. 부유한 소년이 판자를 잡아당겼다. 조금씩 움직였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남자들은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았다. 다시 잡아당겼다. 이번엔 더 세게. 판자가 빠졌다. 구멍이 생겼다. 작았지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부유한 소년이 속삭였다. 안 돼. 같이 가자. 누군가는 밖에서 지켜봐야 해. 문제가 생기면 도망쳐서 경찰을 불러. 가난한 소년은 반대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맞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참았다. 부유한 소년은 배낭을 내려놓았다. 몸을 작게 만들어 창문으로 들어갔다. 안은 어두웠다. 냄새가 고약했다. 곰팡이와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천천히 일어섰다. 주위를 살폈다. 창고 안은 컸다. 상자들과 그물들이 쌓여 있었다. 기둥들이 천장을 받치고 있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다. 목소리가 들렸다.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상자 뒤에 숨어서 엿봤다. 남자 셋이 여자들 앞에 서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 명이 전화를 받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확인하는 것 같았다. 30분 후에 배가 온대. 준비해. 짐은? 저기 있잖아. 여자들을 가리켰다. 짐이라고 불렀다. 사람을 물건처럼. 부유한 소년은 분노가 치밀었다. 주먹을 쥐었다.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조용히 흐느꼈다. 남자 하나가 다가가 소리쳤다. 닥쳐. 조용히 안 하면 더 나빠질 거야.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다른 여자들도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에 얼어붙어 있었다. 부유한 소년은 생각했다. 30분. 그 안에 뭔가를 해야 했다. 하지만 뭘? 혼자서 남자 셋을 어떻게 막는다? 불가능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주위를 분산시켜야 했다. 남자들을 여기서 떨어뜨려야 했다. 주위를 둘러봤다. 창고 반대편에 문이 보였다. 사무실 같았다. 그리고 벽에 소화기가 걸려 있었다. 조용히 움직였다. 소화기 쪽으로. 조심스럽게 벽에서 떼어냈다. 무거웠다. 양손으로 들었다. 창고 끝으로 갔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빈 깡통들이 있었다. 소화기를 바닥에 놓았다. 깡통들을 움직였다. 탑처럼 쌓았다. 불안정하게. 그리고 뒤로 물러났다. 돌을 하나 주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던졌다. 깡통들이 와르르 무너졌다. 엄청난 소리가 났다. 메아리 쳤다. 남자들이 돌아봤다. 뭐야? 가서 봐. 둘이 그쪽으로 걸어갔다. 손전등을 켰다. 한 명만 여자들 곁에 남았다. 부유한 소년은 기회를 기다렸다. 남자들이 멀어졌다. 깡통 더미를 조사하고 있었다. 혼란스러워했다. 지금이었다. 뛰어나왔다. 소화기를 들고 여자들 쪽으로 달렸다. 남은 남자가 돌아봤다. 눈이 커졌다. 야, 거기 누구야? 소리쳤다. 다가오려 했다. 부유한 소년은 소화기를 작동시켰다. 하얀 거품이 뿜어져 나왔다. 남자의 얼굴에 뿌려졌다. 남자가 비틀거렸다. 눈을 감았다. 기침했다. 도망쳐요. 빨리. 부유한 소년이 여자들에게 소리쳤다. 여자들은 놀랐다. 움직이지 못했다. 손이 묶여 있었다. 다른 남자 둘이 뛰어왔다. 분노한 얼굴이었다. 이 새끼가. 부유한 소년은 소화기를 버렸다. 달렸다. 여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여자의 손목을 풀기 시작했다. 밧줄이 단단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남자들이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없었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났다. 창문 쪽에서. 가난한 소년이 뛰어들어왔다. 손에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밖에서 주운 것 같았다. 때! 가난한 소년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했다. 파이프를 휘둘렀다. 남자 하나의 다리를 쳤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혼란이 일었다. 남자들이 당황했다. 아이들이 둘이나 있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 틈을 타서 부유한 소년은 밧줄을 계속 풀었다. 마침내 풀렸다. 여자가 손을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 여자가 옆 사람을 풀기 시작했다. 엄마! 가난한 소년이 소리쳤다. 여자들 중 한 명을 봤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태양아? 목이 메인 목소리였다. 그녀의 아들이었다. 여기 있었다. 구하러 왔다. 하지만 재회를 즐길 시간이 없었다. 남자들이 다시 일어났다. 화가 났다. 위험했다. 나가! 다들 나가! 부유한 소년이 소리쳤다. 문을 가리켰다. 옆문이었다. 창고 밖으로 통했다. 여자들이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 손을 풀면서, 서로 도우면서. 문을 향해 달렸다. 두 소년은 뒤를 지켰다. 남자들을 막으려 했다. 파이프를 휘둘렀다. 소화기를 다시 뿌렸다. 시간을 벌었다. 드디어 여자들이 밖으로 나갔다. 두 소년도 뛰었다. 문으로 밖으로.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자유였다. 도망쳤다. 하지만 추격은 끝나지 않았다. 밤 공기 속으로 뛰어나온 순간 세상이 혼란스러웠다. 여자들은 흩어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공포에 질려 있었다. 몸이 약해져 있었다. 오래 갇혀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이쪽으로? 부유한 소년이 소리쳤다. 부두 쪽을 가리켰다. 배들이 있는 곳이었다. 숨을 곳이 많았다. 여자들이 따라왔다. 비틀거리면서, 서로를 붙잡으면서. 가난한 소년은 어머니를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계속 달렸다.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다. 고함을 질렀다. 잡아! 놓치지 마!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남자들은 빨랐다. 여자들은 지쳐 있었다. 따라잡힐 것 같았다. 부두에 도착했다. 배들이 줄지어 있었다. 어선들이었다. 밧줄과 그물로 가득했다. 두 소년은 여자들을 배 사이로 인도했다. 숨으라고 했다. 흩어지라고 했다. 여기 숨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여자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배 아래로, 컨테이너 뒤로, 그물 속으로. 가난한 소년은 어머니를 한 어선 안에 숨겼다.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여기 있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안 돼, 태양아.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엄마를 구했어요. 이제 안전하게 해야 해요. 그는 어머니에게 키스했다. 처음으로 몇 달 만에. 그리고 일어났다. 부유한 소년과 다시 만났다. 둘은 부두 위를 뛰었다. 남자들의 주의를 끌려고, 여자들에게서 멀어지려고. 여기야, 이쪽이야. 부유한 소년이 소리쳤다. 일부러. 남자들이 그쪽을 봤다. 뛰어왔다. 두 소년은 계속 달렸다. 부두 끝으로, 배들 사이로. 방향을 바꿨다. 속도를 높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 남자가 가까이 왔다. 손을 뻗었다. 가난한 소년의 재킷을 잡았다. 잡아당겼다. 잡았다. 가난한 소년이 비틀거렸다. 넘어질 뻔했다. 부유한 소년이 돌아섰다. 주저하지 않았다. 달려들어 남자를 밀었다. 힘껏. 남자가 균형을 잃었다. 바다로 떨어졌다. 첨벙 소리와 함께 가자. 두 소년은 다시 뛰었다. 다른 남자 둘이 여전히 쫓아왔다. 지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부두 끝에 도착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아픈 바다였다. 뒤는 적들이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미소를 지었다. 승리를 확신했다. 이제 끝이다, 꼬마들아. 한 남자가 말했다. 손가락을 꺾었다. 위협적이었다. 두 소년은 서로를 봤다. 눈빛으로 대화했다. 선택이 있었다. 잡히거나 뛰어내리거나. 뛰어? 부유한 소년이 속삭였다. 뛰자. 대답이 왔다.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그 순간 두 소년은 손을 잡았다. 함께 뛰어내렸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들을 삼켰다. 충격이 컸다. 숨이 막혔다. 어두웠다. 춥고 짠물이 입으로 들어왔다. 수면으로 올라왔다. 숨을 헐떡였다. 주위를 봤다. 가난한 소년이 거기 있었다. 괜찮았다. 괜찮아? 응. 너는? 괜찮아. 위를 봤다. 남자들이 부두 위에서 내려다봤다. 뛰어내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소년들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물이 어두웠다. 파도가 있었다. 헤엄쳐. 저쪽으로. 두 소년은 헤엄쳤다. 부두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남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몸이 무거웠다. 옷이 젖었다. 추웠다. 하지만 계속 움직였다. 육지에 도착했다. 다른 부두였다. 조용했다. 사람이 없었다. 물에서 올라왔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을 헐떡였다. 온몸이 떨렸다. 해냈어. 가난한 소년이 말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엄마들을 데리고 나가야 해. 그들은 일어났다. 젖은 옷을 짜냈다. 떨면서 걸었다. 원래 부두로 돌아갔다. 조심스럽게. 그림자 속으로.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다른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소년은 배들로 갔다. 여자들을 찾았다. 나와도 돼요. 안전해요. 하나씩 나왔다.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유를 믿을 수 없었다. 가난한 소년은 어머니를 찾았다. 그녀를 꺼냈다. 껴안았다. 오래오래. 엄마 이제 괜찮아요. 집에 가요. 어머니는 울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없이. 말이 필요 없었다. 빨리 가야 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부유한 소년이 말했다. 여자들을 이끌었다. 항구 밖으로 거리로 안전한 곳으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경찰을 불렀나? 아니면 남자들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걸었다.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 버스가 곧 올 것이었다. 여자들은 벤치에 앉았다. 지쳐 있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자유로웠다. 두 소년은 서로를 봤다. 웃었다. 지쳤지만 행복했다. 해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 그러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 남자들 뒤에 있는 사람들을 밝혀내야 했다. 정의를 세워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충분했다. 오늘은 승리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하늘이 회사에게서 주황빛으로 변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자들은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몸이 약했지만 희망이 있었다. 자유의 희망이었다. 부유한 소년은 기사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기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도왔다. 버스는 도시로 향했다. 창밖으로 세상이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출근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이 버스 안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난한 소년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손을 꼭 잡았다. 놓지 않았다. 다시는 놓지 않을 것처럼.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물이었다. 어떻게 찾았니? 어머니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내 아들.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았다. 오래오래. 다른 여자들도 조용히 울었다. 서로를 위로했다. 악몽이 끝났다. 도시에 도착했다. 부유한 소년이 여자들을 이끌었다. 작은 교회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었다. 상황을 보자마자 이해했다. 들어오세요. 안전해요. 여자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했다. 평화로웠다. 벤치에 앉았다. 처음으로 진짜 안전함을 느꼈다. 목사님은 물과 빵을 가져왔다. 담요도 가져왔다. 여자들을 돌봤다. 부유한 소년과 가난한 소년에게도 마른 옷을 주었다. 두 소년은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따뜻해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부유한 소년이 대답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세상의 어둠을 알고 있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한 경찰관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이건 옳은 일이에요.
목사님은 전화를 걸었다. 조용히 이야기했다. 몇 분 후 고개를 끄덕였다. 오고 있습니다. 혼자 올 거예요. 안전해요. 1시간 후 중년 남자가 도착했다. 사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이 진지했다. 여자들을 봤다. 두 소년을 봤다. 저는 김 형사입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부유한 소년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처음부터. 공원에서 친구를 만난 것부터, 조사한 것들, 항구에서 발견한 것, 구출한 것, 모든 것을. 형사는 메모했다. 질문했다. 여자들에게도 물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납치되었는지,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 누가 관련되었는지. 이야기는 끔찍했다. 여자들은 일자리를 약속받았다. 좋은 월급을. 하지만 거짓이었다. 차에 태워졌고 갇혔다. 다른 곳으로 팔릴 예정이었다. 노예처럼.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분노가 보였다. 하지만 침착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부유한 소년이 휴대폰을 꺼냈다. 다행히 방수였다. 작동했다. 창고 사진들이 있었다. 남자들의 얼굴도 희미하게 보였다. 좋아요. 이걸로 영장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강력한 사람들이요. 가난한 소년이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형사는 여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보호시설이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가난한 소년의 어머니도 함께 갔다. 하지만 아들과 헤어지기 싫어했다. 금방 다시 볼 거예요, 엄마. 조심해라, 태양아. 네, 사랑해요. 그들은 포옹했다. 오래오래. 그리고 헤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다시 만날 것을 알았다. 확신했다. 형사는 두 소년을 따로 불렀다. 너희는 용감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보복할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어요. 부유한 소년이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함께해요. 하지만 내 지시를 따라야 해요. 알겠죠? 네. 그날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형사는 조사를 시작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두 소년도 도왔다. 정보를 모았다. 증거를 찾았다. 며칠 후 첫 번째 체포가 있었다. 창고의 남자들이었다. 놀랐다. 저항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여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남자들은 처음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형사는 능숙했다. 압박했다. 거래를 제안했다. 마침내 한 명이 말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업가들과 정치인들. 부유한 소년은 그 이름들을 들었다. 심장이 멎었다. 그중 하나가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자주 집에 왔던 사람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이었다. 아버지도 알고 있을까요? 형사에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낼 거예요. 부유한 소년은 집으로 돌아갔다. 무거운 마음으로.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했다. 가족이라도. 집에 도착했을 때 부유한 소년의 마음은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조용했다. 부모님은 아직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혼자였다.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다. 알게 된 진실의 무게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친구, 김 회장. 그 남자는 자주 집에 왔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골프를 쳤다. 사업 이야기를 했다. 웃고 농담했다.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뒤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 여성들을 납치하고 팔아넘기는 일이. 소녀는 손을 떨며 서랍을 열었다. 일기장을 꺼냈다. 펜을 잡았다. 써야 했다.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다. 증거로 남겨야 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만약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면 누군가는 알아야 했다. 일요일 저녁 부모님이 돌아왔다. 차가 진입로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창가에 서서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차에서 내렸다. 어머니도.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았다. 어머니가 음식을 차렸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너무 평범했다. 그 평범함이 소년을 질식시켰다. 주말은 어땠니? 어머니가 물었다. 미소를 지었다. 좋았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친구 만났니? 네. 그 공원 친구? 아버지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네.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한숨을 쉬었다. 화가 난 것 같았다. 하지만 지친 것처럼도 보였다. 네가 이해 못하는 게 있어. 이 세상은 복잡해. 모든 것이 흑백으로 나뉘지 않아. 하지만 옳고 그름은 명확해요. 소년이 대답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어머니는 불편해 보였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방으로 가라.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소년은 일어났다. 계단을 올라갔다. 방문을 닫았다. 벽에 기댔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말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김 회장에 대해, 창고에 대해, 구출한 여성들에 대해.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형사가 더 조사해야 했다. 그날 밤 늦게 전화가 울렸다. 형사였다. 내일 아침 만나자. 중요한 게 있어. 무엇인가요?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만나야 해. 다음 날 아침 학교 가기 전에 형사를 만났다. 조용한 카페였다. 뒷자리에 앉았다. 뭔가 찾으셨어요. 김 회장의 계좌를 추적했어. 큰 돈이 움직였어. 해외로. 그리고 네 아버지 회사와도 연결돼 있어. 심장이 멎었다.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확실하지 않아. 돈의 흐름이 복잡해.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분명해. 어떻게 하죠? 더 파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네 아버지를 의심하게 만들면 안 돼. 알겠어요. 소녀는 학교에 갔다.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다. 정말 알고 있었을까? 참여했을까?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 방과 후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서재로 갔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파일들을 뒤졌다. 조심스럽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 파일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다. 계약서 같았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했다. 컨설팅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컸다. 수억 원이었다. 김 회장의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명도. 손이 떨렸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여러 장, 모든 페이지를. 증거였다. 하지만 무엇의 증거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였다. 일찍 돌아왔다. 소녀는 서둘러 파일을 제자리에 놓았다. 서랍을 닫았다. 서재를 나가려 했다.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다. 여기서 뭐하니? 목소리가 차갑다. 책을 찾고 있었어요. 내 서재에 웬? 네. 경제책이요. 숙제 때문에.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소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서 있었다. 다음부터는 물어봐. 네. 소녀는 방으로 갔다. 문을 잠갔다. 침대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확인했다. 있었다. 선명했다. 형사에게 보내야 했다.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서웠다.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정의가 더 중요했다. 다음 날 형사는 사진들을 분석했다. 전문가를 불렀다. 회계사였다.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돈 세탁이에요. 회계사가 말했다. 확실해요? 네. 이 컨설팅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짜예요. 돈을 숨기기 위한 거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을 바라보았다. 네 아버지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이용당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공범일 수도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질문해야 해, 직접. 제가요? 아니, 우리가.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김 회장을 먼저 잡아야 해. 그가 말하게 해야 해. 며칠 후 김 회장이 체포되었다. 이른 아침이었다. 집에서. 경찰이 영장을 들고 왔다.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증거가 너무 많았다. 여성들의 증언, 창고의 흔적, 돈의 흐름, 뉴스가 퍼졌다. 빠르게. 저녁 뉴스에 나왔다. 대기업 임원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도시 전체가 떠들었다.
부유한 소년의 집도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창백해졌다. 전화기를 들었다.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화가 났다. 걱정스러웠다. 말도 안 돼. 김 회장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다. 부정할 수 없었다. 이틀 후 경찰이 집에 왔다. 형사였다.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거실에 앉았다. 긴장감이 흘렀다. 소녀는 계단에 숨어서 들었다. 김 회장과 사업 관계가 있으시죠? 네,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최근 큰 거래가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망설였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다. 컨설팅 계약이었습니다. 무슨 종류의 컨설팅입니까? 사업 확장에 대한 조언이요. 수억 원짜리 조언이요. 침묵. 증거가 있습니다. 이 돈은 불법 활동에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단지 투자자였을 뿐입니다. 김 회장이 뭘 하는지 몰랐어요. 형사는 메모했다. 다른 질문들을 했다. 아버지는 대답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방어적으로. 1시간 후 경찰은 떠났다. 하지만 경고했다.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더 조사할 것이라고. 아버지는 주저앉았다. 소파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머니가 다가왔다. 어깨를 만졌다. 괜찮을 거예요. 아니야.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소녀는 계단에서 내려왔다. 거실로 들어갔다. 부모님이 놀라서 그를 봤다. 얼마나 들었니? 아버지가 물었다. 다요. 아빠는 몰랐단다. 정말 몰랐어. 정말이에요. 소년이 물었다. 의심이 묻어났다. 정말이야. 믿어줘. 하지만 돈을 받았잖아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그게 내 실수였어. 너무 믿었어. 의심하지 않았어. 욕심이 났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몰랐어요. 의심은 했어.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어. 알고 싶지 않았어. 그게 더 나쁜 거지.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소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약해 보였다. 인간적으로 보였다.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를 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소년이 말했다. 어떻게? 진실을 말하세요. 모든 걸 협조하세요. 그들을 잡는 데 도와주세요. 그럼 나도 처벌받을 거야. 하지만 옳은 일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눈물이 맺혔다.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다음 날 아버지는 경찰서에 갔다. 자진 출두했다. 모든 것을 말했다. 알고 있는 것을, 의심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증거를 제출했다. 협조했다. 며칠 후 더 많은 체포가 있었다. 사업가들과 정치인들, 부패한 경찰관들, 네트워크가 드러났다. 언론이 떠들었다. 대규모 스캔들이었다. 부유한 소년의 아버지도 기소되었다. 하지만 협조한 덕분에 형량이 줄어들 수 있었다.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가족은 힘들었다. 부끄러웠다. 친구들이 떠났다. 사업이 망했다. 하지만 함께였다. 진실이 밝혀졌다. 그것이 중요했다. 소년은 가난한 친구를 만났다. 공원에서, 같은 벤치에서. 네 아버지 괜찮아? 친구가 물었다. 힘들어. 하지만 살아갈 거야. 우리 모두. 미안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진실을 몰랐을 거야. 두 소녀는 나란히 앉았다. 성경을 펼쳤다. 함께 읽었다. 희망에 대해, 용서에 대해, 새로운 시작에 대해. 어둠 뒤에는 항상 빛이 온다고. 시련 뒤에는 평화가 온다고. 그들은 믿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다. 변호사들이 왔다. 서류들이 쌓였다. 증인들이 소환되었다. 언론은 끊임없이 보도했다. 도시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 모두가 관심을 가졌다. 구출된 여성들도 증언할 준비를 했다. 가난한 소년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다. 용기가 필요했다. 다시 그 기억을 떠올려야 했다. 법정에서 말해야 했다.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들이 말했다. 손을 잡았다. 무서워. 그 사람들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게. 하지만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모두가 응원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 할 일이었다.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도, 미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도. 보호시설에서 여성들은 치료를 받았다. 심리 상담도 받았다.
몸은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악몽을 꾸었다. 두려워했다. 하지만 서로를 지지했다. 함께 울었다. 함께 웃었다.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부유한 소녀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친구들이 거리를 두었다. 아버지의 일 때문이었다. 수군거렸다. 손가락질했다. 범죄자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아팠다. 화가 났다. 하지만 이해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했다. 판단하는 게 쉬웠다. 한 친구만 남았다. 공원의 친구. 가난한 소년,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만났다. 여전히 함께 성경을 읽었다. 여전히 옆에 있었다. 고마워. 부유한 소년이 말했다. 뭐가? 남아있어 줘서. 모두가 떠났을 때. 우린 친구잖아. 형제야. 그게 우정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진짜 친구가 있었다. 몇 주 후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방청객들이 앉았다. 피고인들이 들어왔다. 김 회장과 다른 사람들 정장을 입었다. 하지만 수갑을 차고 있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모두 일어섰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다. 인신매매, 감금, 폭행, 돈세탁, 부패, 죄목이 길었다.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사들이 변론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온갖 이유를 댔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사진들, 녹음들, 문서들, 그리고 무엇보다 증인들. 첫 증인은 구출된 여성 중 한 명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갇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울었다. 다음 증인은 가난한 소년의 어머니였다. 일어서서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시작했다.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는 미망인입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접근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했다. 속임수, 납치, 감금, 모든 것을.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절망. 하지만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제 아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한 친구와 함께. 두 용감한 소년이 저를 구했습니다. 법정 뒤편에서 두 소년이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판사도 감동받은 것 같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했다. 재판은 여러 날 계속되었다. 더 많은 증인들, 더 많은 증거들, 피고인들의 변론. 하지만 결과는 분명해 보였다. 마침내 평결 날이 왔다. 배심원들이 결정했다. 유죄. 모든 죄목에서. 법정이 술렁였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형량 선고가 있었다. 김 회장은 20년. 다른 사람들도 긴 형량. 정의가 실현되었다. 밖에서 사람들이 환호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끝났다. 악당들이 처벌받았다. 부유한 소년의 아버지도 선고를 받았다.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500시간. 협조한 덕분에 실형은 면했다. 하지만 대가를 치렀다. 사업, 명예, 친구들,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가족은 남았다. 아들은 아버지를 용서했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하지만 노력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치유가 필요했다. 고마워. 아들아, 아버지가 말했다. 옳은 일을 해줘서, 나를 막아줘서. 저도 배웠어요, 아빠한테. 뭘? 실수는 누구나 해요. 하지만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았다. 오랫동안.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려웠다. 하지만 함께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재판이 끝났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다. 형사는 계속 조사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었다. 다른 장소가 있을 수 있었다. 부유한 소년과 가난한 소년도 쉬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면 만났다. 정보를 모았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비슷한 사건들을 찾았다. 다른 도시에서도 실종 사건들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온라인 게시판에서 이상한 글을 발견했다. 익명이었다. 한 달 전에 올라온 글이었다. 도와주세요. 제 여동생이 사라졌습니다. 남쪽 항구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남쪽 항구. 그들이 갔던 곳과 다른 곳이었다. 부유한 소녀는 형사에게 연락했다. 이거 봤어요? 글을 보여줬다. 다른 장소일 수도 있어. 확인해봐야겠어. 저희도 갈게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지난번은 운이 좋았어. 하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아는 게 많아요. 형사는 망설였다. 하지만 두 소년의 눈빛을 봤다. 결연했다. 막을 수 없었다. 좋아. 하지만 내 지시를 따라야 해. 정확히. 약속해요. 주말에 남쪽 항구로 갔다. 형사와 2명의 경찰관, 그리고 2 소년. 조용히 움직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남쪽 항구는 더 외딴 곳이었다. 사람이 거의 없었다. 건물들이 더 낡았다. 버려진 곳들이 많았다. 완벽한 은신처였다. 주변을 조사했다. 시간이 걸렸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포기하려는 순간이었다. 가난한 소년이 뭔가를 봤다. 저기요. 가리켰다. 오래된 물고기 가공 공장이었다. 문이 닫혀 있었다. 하지만 창문 하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저기 누군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리를 죽였다. 건물 주변을 돌았다. 뒷문을 찾았다. 잠겨 있지 않았다. 천천히 열었다. 안은 어두웠다. 냄새가 심했다. 썩은 생선 냄새, 곰팡이 냄새. 형사가 손전등을 켰다. 앞으로 걸었다. 경찰관들이 뒤따랐다. 2 소년은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방들을 지나쳤다. 대부분 비어 있었다. 하지만 한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였다. 낮게 이야기하는 소리. 형사가 손을 들어 멈추라고 신호했다. 귀를 기울였다. 2명의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언제 옮기기로 했어? 내일 밤 배가 온대. 몇 명? 6. 다 준비됐어. 형사는 경찰관들을 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였다. 준비하라는. 하지만 갑자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가난한 소년이 바닥을 밟았다. 판자가 소리를 냈다. 안에서 말이 멈췄다. 뭐야? 누가 있어? 발소리가 들렸다. 문 쪽으로 오고 있었다. 형사가 결정을 내렸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경찰이다. 손들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경찰관들이 뒤따랐다. 총을 겨눴다. 안에는 남자 2이 있었다. 놀랐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막혔다. 경찰관들이 붙잡았다. 바닥에 눕혔다. 수갑을 채웠다. 다른 사람은 없나? 형사가 물었다. 없어요. 하지만 거짓말 같았다. 형사는 건물을 계속 수색했다. 다른 방들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여기야. 내려갔다. 어두웠다. 습했다. 손전등으로 비췄다. 철문이 보였다. 자물쇠가 있었다. 남자들 중 한 명한테서 열쇠를 가져왔다. 문을 열었다. 안에 여자들이 있었다. 6명. 바닥에 앉아 있었다. 겁에 질려 있었다. 빛을 보고 눈을 가렸다. 경찰이에요. 안전해요. 구조하러 왔어요.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자들이 울기 시작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일어섰다. 서로를 붙잡았다. 밖으로 나왔다. 부유한 소년과 가난한 소년이 도왔다. 담요를 줬다. 물을 줬다. 위로했다. 이제 괜찮아요. 자유예요. 구급차가 왔다. 여자들을 실었다. 병원으로 데려갔다. 남자들은 경찰차에 실렸다. 체포되었다. 형사는 2 소년을 봤다. 미소를 지었다. 또 해냈구나. 저희가 아니에요. 같이 한 거예요. 맞아. 팀워크야.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빛났다. 아름다웠다. 오늘 또 6명을 구했다. 6개의 생명, 6개의 미래. 하지만 형사는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더 많은 장소가 있을 것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악은 깊었다. 뿌리가 깊었다. 계속해야 해. 모두 찾을 때까지. 소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했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피해자를 구할 때까지, 마지막 악당을 잡을 때까지 정의는 쉬지 않는다. 선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도 그랬다. 앞에 위협이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부유한 소년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상자 더미를 밀었다. 큰 소리가 났다. 공격자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귀중한 몇 초를 벌었다. 그 순간들이 중요했다.
민첩하게 세 사람은 왔던 복도로 뛰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메아리 쳤다. 화가 났다. 발소리가 무거웠다. 점점 가까워졌다. 어머니는 약해져서 비틀거렸다. 가난한 소년이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붙잡았다. 부유한 소년은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았다. 멀리 작은 배가 보였다. 반쯤 버려진 것 같았다. 저기, 소리쳤다. 부두를 향해 달렸다. 여자가 아들에게 남겨달라고 부탁했다. 적어도 아이들만이라도 도망치게. 절대 안 돼요. 가난한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다시는 안 돼요. 배에 도착했다. 밧줄이 단단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 부유한 소년이 풀려고 애썼다. 손이 떨렸다. 매듭이 너무 꽉 조여져 있었다. 손가락으로는 안 됐다. 돌을 집어들었다. 밧줄을 치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섬유가 풀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추격자 한 명이 다가왔다. 어머니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부유한 소년은 생각하지 않았다. 떨어진 성경을 집어들었다. 남자의 랜턴을 쳤다. 유리가 깨졌다. 빛이 꺼졌다. 지금! 소리쳤다. 마지막 매듭이 풀렸다. 배를 물로 밀었다. 서둘러 올라탔다. 손으로 노를 젓기 시작했다. 적당한 노가 없었다. 부두에서 남자들이 소리치며 돌을 던졌다. 하지만 서서히 거리가 벌어졌다. 바다는 거칠었다. 어두웠다. 항해는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거기 파도와 그림자 사이를 떠다니며 공격자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었다. 믿음과 용기와 사랑이었다. 새 생존자는 고통과 운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도망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물 위에 그림자처럼 떠 있었다. 부유한 소녀는 계속 노를 저었다. 팔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난한 소년도 도왔다. 작은 판자로 무엇이든 사용했다. 어머니는 배 바닥에 누웠다. 숨을 헐떡였다. 약했다.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먹지 못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자유로웠다. 조금만 더. 엄마.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모터보트였다. 빨랐다. 따라오고 있었다. 남자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더 빨리. 하지만 손으로 젓는 건 한계가 있었다. 모터보트가 점점 가까워졌다.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멈춰, 돌아와. 남자들이 소리쳤다. 부유한 소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탈출할 방법을 찾았다.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다에서 짙어지고 있었다. 안개 속으로 방향을 바꿨다. 안개가 짙은 쪽으로 저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회색 커튼이 그들을 감쌌다. 모터보트 소리가 혼란스러워졌다. 방향을 찾지 못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저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안개가 도와줬다. 숨겼다. 보호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 모터보트 소리가 멀어졌다. 사라졌다. 안전했다. 적어도 잠시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가 있었다.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 해안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가난한 소년이 손을 물에 담갔다. 느꼈다. 물살을 느꼈다.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쪽이에요. 물살이 해안으로 가요. 믿었다. 그 방향으로 저었다. 천천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 돌에. 해안이었다. 안개가 조금 겉였다. 앞에 땅이 보였다. 작은 해변이었다. 도착했다. 배를 모래 위로 끌어올렸다.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쳤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았다. 오래오래.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부유한 소녀는 옆에 앉았다. 그들을 지켜봤다. 미소를 지었다. 해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도움을 찾아야 했다. 일어났다. 주위를 둘러봤다. 멀리 불빛이 보였다. 건물이었다. 작았다. 교회 같았다. 저기 가봐요.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약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다. 구조가 가까웠다. 교회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 열렸다. 노인이 나왔다. 목사님이었다. 그들을 봤다. 젖어 있고 떨고 있는 모습을 즉시 이해했다.
들어오세요. 안전해요. 따뜻한 곳으로 안내했다. 담요를 줬다. 따뜻한 차를 줬다.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도왔다. 그날 밤 그들은 교회에서 잤다. 처음으로 진짜 안전함을 느끼며. 악몽이 끝났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교회 유리창으로 부드러운 빛이 새우며 들었다. 새벽이었다. 새 생존자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가난한 소녀는 여전히 어머니를 껴안고 있었다. 잠든 채로 평화로웠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부유한 소녀는 눈을 떴다. 몸이 아팠다.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해냈다. 정말로 해냈다. 목사님이 들어왔다. 조용히. 빵과 우유를 가져왔다.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났다. 고 일어나세요. 드세요. 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다. 먹었다. 배가 고팠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 특히 어머니는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말했다.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부유한 소년이 대답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형사님이요. 전화를 걸었다. 형사가 받았다. 여보세요? 저예요. 부유한 소년이요. 어디야? 괜찮아? 네, 저희가 해냈어요. 어머니를 찾았어요. 형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디 있니? 위치를 말했다. 형사가 즉시 출발했다. 1시간 안에 도착할 거라고 했다. 기다리는 동안 목사님이 어머니를 돌봤다. 상처를 치료했다. 깨끗한 옷을 줬다. 쉴 곳을 마련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천만에요. 이게 제 할 일입니다. 가난한 소녀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놓지 않았다. 엄마, 정말 돌아왔어요. 꿈이 아니에요. 알아, 내 아들아. 네가 구해줬구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가 도와줬어요. 부유한 소년을 봤다. 어머니도 그를 봤다.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아드님, 당신이 없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배웠어요. 많이요. 형사가 도착했다.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구급차도 왔다. 의료진이 어머니를 검진했다. 탈수 상태였다. 영양실조도 있었다. 하지만 심각하지는 않았다. 회복할 수 있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요? 물론입니다. 어머니를 구급차에 태웠다. 가난한 소년도 함께 탔다. 부유한 소년도 타려고 했다. 잠깐, 형사가 그를 불렀다. 네? 성경 말이야. 어디 있니? 잃어버렸어요. 창고에서. 남자를 칠 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쉽네. 중요한 거였잖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구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맞아. 넌 정말 용감해.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다. 어머니를 병실로 옮겼다. 검사를 했다. 치료를 시작했다. 가난한 소녀는 옆에 있었다.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부유한 소녀는 복도에 앉았다. 피곤했다. 눈을 감았다. 잠깐만 쉬려고. 깨어났을 때 해가 중천이었다. 몇 시간 잤나? 몰랐다. 목이 뻐근했다. 일어섰다. 병실로 갔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서 조용한 대화가 들렸다. 어머니와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에 대해,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견뎠는지. 매일 네 생각을 했어. 혼자 어떻게 지내는지, 먹고 있는지, 학교는 가는지. 저도 엄마 생각했어요. 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성경, 내가 준 거, 아직 가지고 있니? 가난한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났다. 잃어버렸어요. 엄마, 구하면서. 어머니는 아들의 뺨을 닦아줬다.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야. 성경은 물건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 사랑은 영원해. 하지만 엄마가 준 유일한 거였는데 아니야. 내가 준 건 사랑이야, 믿음이야, 희망이야. 그건 잃어버릴 수 없어. 항상 네 안에 있어. 두 사람은 껴안았다. 부유한 소녀는 미소를 지었다.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복도에서 형사를 만났다. 어때? 좋아요. 회복 중이에요. 다행이야. 그런데 소식이 있어. 무슨? 창고를 조사했어. 증거를 많이 찾았어. 그리고 이것도. 손에 뭔가 들고 있었다. 낡은 성경이었다. 가난한 소년의 성경 찾았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좀 더러워졌지만 괜찮아. 부유한 소년은 성경을 받았다. 무거웠다. 하지만 좋은 무게였다. 의미가 있는 무게였다. 고맙습니다.
천만에. 이건 중요한 증거이기도 해. 하지만 재판 후에 돌려줄게. 친구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병실로 돌아갔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갔다. 뭔가 가져왔어. 성경을 보여줬다. 가난한 소년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성경이다. 일어나 달려왔다. 성경을 받았다. 펼쳤다. 익숙한 페이지들. 어머니의 필적. 모든 게 거기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사님이 찾으셨어. 세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함께. 여정이 끝났다. 길고 힘든 여정. 하지만 해냈다. 함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치유의 시작, 회복의 시작, 함께하는 미래의 시작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회복했다. 가난한 소녀는 매일 방문했다.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울었다. 치유가 시작되었다. 부유한 소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아버지와 대화해야 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가족이 식탁에 앉았다. 침묵이 무겁게 흘렀다. 어머니는 불안해 보였다. 뭔가 느꼈다. 곧 폭풍이 올 것을. 부유한 소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준비했다. 주머니에서 서류 사본을 꺼냈다. 형사가 준 것이었다. 아버지와 김 회장의 거래 내역,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냐? 아버지가 물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아버지가 아는 게 뭔지 말할 시간이에요. 아버지는 서류를 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어디서 났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나는 몰랐다. 아버지가 마침내 말했다. 김 회장이 뭘 하는지 정말 몰랐어. 하지만 의심했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많았는지 궁금했어.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어. 알고 싶지 않았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분명했다. 무시한 거예요. 편한 걸 선택한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고통받았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이 모든 게 너무 많았다. 아버지는 일어섰다. 창가로 걸어갔다. 밖을 바라봤다. 등을 보였다. 너는 이해 못해. 사업 세계가 어떤지. 살아남으려면 타협해야 해. 타협이 아니에요. 공범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섰다. 얼굴이 붉었다. 화가 났다. 네가 뭘 안다고 편하게 자란 네가. 저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봤어요. 직접. 가족을 잃은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타협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뭔가 그를 멈추게 했다. 아들의 눈빛이었다. 실망이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영웅처럼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을 잊지 못했다. 눈물이 났다. 아버지의 분노가 사라졌다. 무너졌다. 소파에 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미안하다.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 내 말이 맞아. 나는 비겁했어. 쉬운 길을 택했어. 어머니가 다가갔다. 남편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봤다. 어떻게? 진실을 말하세요. 경찰에, 법정에, 모든 걸. 숨긴 거 없이. 그럼 나는 감옥에 갈 거야. 아마도.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에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얼굴에 갈등이 역력했다. 선택의 무게가 느껴졌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겠어. 다음 날 아버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 자백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것, 의심했던 것. 다른 관련자들의 이름도. 형사는 듣고 기록했다. 중요한 정보였다. 사건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늦었지만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늦은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쁜 겁니다. 아버지의 증언은 파장을 일으켰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고위 공무원들, 부유한 사업가들, 부패한 경찰들, 네트워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스캔들이었다. 도시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충격받았다. 분노했다. 하지만 또한 희망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부유한 소년의 가족은 어려웠다. 친구들이 떠났다. 사업 파트너들이 등을 돌렸다. 재산도 많이 잃었다. 조사 과정에서 압류되었다. 하지만 함께였다. 진실 속에서 함께였다. 그것이 중요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다.
산책할래? 둘은 나란히 걸었다. 공원으로. 그 공원으로 모든 게 시작된 곳. 벤치에 앉았다. 그 벤치에 여기서 시작됐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네, 한 친구, 한 성경, 한 선택. 그게 모든 걸 바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봤다. 자랑스러웠다. 슬프기도 했다. 나보다 네가 더 나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옳은 걸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도 이제 하고 계세요.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치유의 변화에. 둘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평화로웠다. 멀리서 가난한 소년이 걸어왔다. 어머니와 함께 퇴원했다. 건강해 보였다. 부유한 소년이 일어나 달려갔다. 껴안았다. 어서 와. 고마워. 너희 둘 다. 어머니가 말했다. 부유한 소년의 아버지를 봤다. 눈빛이 복잡했다. 아버지가 일어났다. 다가갔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를 봤다. 진심을 봤다. 후회를 봤다. 용서해요. 당신이 바로잡으려 하니까. 그 말이 아버지를 무너뜨렸다. 울었다. 처음으로 오랫동안. 그날 그 공원에서 여러 세계가 만났다. 부와 가난, 죄와 용서, 절망과 희망.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소년이 있었다. 우정으로, 용기로, 믿음으로 연결된. 그들이 세상을 바꿨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선택씩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거짓의 제국이. 하지만 진실의 왕국이 세워지고 있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한 걸음씩. 다음 주들이 결정적이었다. 부유한 소년은 증거를 모았다. 증언을 수집했다. 용기를 모았다. 지역 비영리 단체의 도움으로 언론을 찾았다. 고발이 곧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창고들이 급습당했다. 피해자들이 구조되었다. 이름들이 폭로되었다.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인신매매 조직은 한때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다. 사업가들과 정치인들이 체포되었다. 부유한 소년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는 간접적인 연루를 인정하고 침묵을 유지하며 행동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추락은 빨랐다. 하지만 소년은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안도감만. 도시 반대편에서 가난한 소년과 어머니가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치료와 심리적 지원을 받았다. 함께 검소하게 살았지만 존엄하게 살았다. 매일 아침 그는 여전히 7시에 일어났다. 더 이상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였다. 공원의 벤치가 여전히 그를 기다렸다. 어느 날 부유한 소년이 그곳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함께 말없이 앉았다. 더 이상 반대편이 아니었다. 같은 싸움의 형제였다. 가난한 소년은 친구에게 새 성경을 건넸다. 다음과 같은 헌사가 있었다. 믿음은 페이지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습니다. 부유한 소년은 감동받아 책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 공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한 단계도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단계가 태어났다. 도시는 한때 눈이 멀었지만 이제 보았다. 침묵당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목소리를 얻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 소년의 믿음 때문이었다. 다른 소년의 용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다. 몇 달 후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시청에서. 구조된 여성들을 기리는 행사였다. 그들의 용기를 인정하는, 그들을 구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무대에는 가난한 소년과 부유한 소년이 서 있었다. 어색했다. 주목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었다. 변화였다. 시장이 말했다. 이 두 젊은이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의는 힘 있는 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자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여성들이 일어섰다. 울었다. 감사했다. 가난한 소년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 건강해 보였다. 강해 보였다. 무대로 걸어 올라왔다. 두 소년을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제 삶을 돌려줘서. 부유한 소년의 부모도 관중석에 있었다. 아버지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다. 협조 덕분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얼굴에 후회가 역력했다. 하지만 또한 자부심도, 아들에 대한.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이 밖에서 만났다. 어색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이었다. 부유한 소년의 아버지가 가난한 소년의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머니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네요. 그것만으로도 뭔가 가치가 있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를 봤다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우정이 가족들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금빛 빛이 도시를 비췄다. 공원으로 걸어갔다. 모두 함께 그 벤치로 가난한 소년이 성경을 펼쳤다. 소리내어 읽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지만 이제 어둠이 물러났다. 빛이 이겼다. 한 번에 한 선택씩, 한 번에 한 행동씩 부유한 소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각의 별이 구조된 생명 같았다. 회복된 희망 같았다. 우리가 해냈어. 조용히 말했다. 아니, 친구가 대답했다. 우리가 시작했어. 계속해야 해. 맞는 말이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정의를 위한 평생의 싸움에, 진실을 위한, 사랑을 위한 두 소녀는 악수했다. 그리고 포옹했다. 형제로서, 전사로서, 희망의 전달자로서. 도시는 변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더 나아졌다. 더 인식했다. 더 경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희망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승리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승리는 진실로 먹여진 희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한 번에 한 단어씩, 한 번에 한 구절씩, 한 번에 한 마음씩. 그날 밤 별빛 아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막 시작된 이야기. 두 소년과 깨어지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어둠을 빛으로 바꿨는지의 이야기였다.